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휴 때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공식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비공식이라고 했냐면요. 관련 기사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쇼킹했었던 기자님 출신의 크립토 유튜브 한 편이 한 이틀 전에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김창익 작가님, 경제 스토리텔러, 그리고 전 이제 뭐 서울경제 이런 쪽 기자님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의 극비 전략을 발표를 하자마자 뭐 여기가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긴 한데도 35만 회를 기록했다는 건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코인의 키읔, 크립토의 키읔만 들어가도 조회수가 반의 반토막, 욕 먹고 이런 건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 계정 휴업을 하는 상황인데도 35만 회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쇼킹했던 유튜브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핵심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날짜가 콕콕 찍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가 5월 14일이었어요. 미국의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본위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날짜도 충격적이고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말도 충격적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을 미국의 최종 담보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국채랑 금을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짜는 7월 1일이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예를 들면 서클 같은 곳이 비트코인 채권을 10% 의무 보유를 해야 된다. 야, 비트코인 채권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 엘살바도르가 이걸 한번 발행한 적이 있었죠. 이걸 소개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주체로 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거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날짜도 새롭고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휴 때 트위터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이 형 진짜야?" 라고 하면서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리고 막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뭐 날짜를 어떻게 아셨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자님 출신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좋아서 뭐 여러 접할 기회가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5월 14일 날 미국 여러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날짜는 예상할 수 없죠. 저는 그럴 재간은 없습니다. 다만 한 7월 초반에 독립기념일 무렵에 뭔가를 발표를 하겠다. 뭐 어설프이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5월 14일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뜬금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넘게 반복적으로 "나 비트코인 전략 비축할 거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자, 이제 공론화된 거 발표를 하겠다. 물론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확신은 어렵다. 일단 뭐 날짜는 그냥 재미로 봐 주시면 되고요. 조금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5월 14일 날 비트코인 본위제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뜬금없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선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 왔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본위제가 뭐다? 달러의 최종 담보물로, 미국의 최종 담보물로 지금까지 금을 썼었고, 국채를 썼었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과 국채를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을 이들 반열로 올라가는, 이 격상된 거죠. 금과 국채와 함께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뉴스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본위제인데 요거를 발표하고 계획을 아마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제가 1년 넘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5년 3월 달에 분명히 비트코인 비축에 관한 행정명령을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중립적으로 많이 모아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사는 내용이 없었고 단지 비트코인 범죄자들을 거를 몰수를 해서 모아간다 뭐 이런 내용만 있었죠. 그래서 한때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에이다까지 한번 치솟았다가 에이 별거 없네 하고 발표도 없었네라고 하면서 그냥 다들 도망가고 이제 다들 떠난 상황이다.
가격이 그 뒤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당시 나와서 뭐라 했냐면요. 이 전력 비축 같은 거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비웃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보면요.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이후로 실제로 힘 있는 부서에서 계속 전략 비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그리고 미국의 거, 지금 32만 개 모았는데 베네수엘라 걸 합치지 않았죠. 지금도 캄보디아나 중국 쪽을 엮어서 몰수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요거 조만간 100만 개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무부에서도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안보 자산, 국방 예산에 들어가고 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보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격상을 시킨다고 상원 청문회,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핵심 부서에서 비트코인 전력 비축에 관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26년도 4월 말에 2026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백악관 코인 고문이 있죠. 패트릭 위트라는 분이 수준의 전력 비축 관련 대형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국장이 좋사오니 미장이 좋사오니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수준의 커플 오브 윅스 전력 비축을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너나 많이 사세요. 그 좋은 거. 근데요, 사실은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게 저희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오전반 형한테도 많이 했었고, 자꾸 떨어져 있는 거, 정말 가망도 없는 걸 사라고, 비트코인 사라고, 막 2년, 3년을 얘기하니까 너나 그 좋은 거 많이 사세요 했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 빼고 다 하와이에 가 있더라. 정말 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위의 사람이 나만 빼고 다 하와이에 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한 명이라도 욕을 먹더라도 하와이를 보내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는 항상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비트코인 본위제를 위한 근거를 갖다 붙일까? 그리고 이분은 크립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언행일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요. 오히려 너무 과했죠. 밈코인 발행, 월드리버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트코인 채굴 업체 아들이 하고 있고 너무 과하면 과했지 단 한 번도 말을 뒤집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그럼 근거, 법이 있어야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이 24년도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 의해서 나왔는데 요게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르마라는 법, 아메리카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 액트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약간 투기 느낌이잖아요. 투자 느낌이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미국의 준비금을 모던화,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근데 핵심은 비트코인 사겠다는 얘기고요.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아마 알고 계실 거고, NDAA라는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의 예산과 법에 비트코인을 집어넣겠다. 이게 지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 드려볼게요. 왜 이게 주축이 되느냐? 비트코인 액트는 아르마든 나 비축할게, 비트코인 매수할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리고 지니어스 법, 요거는 작년 7월에 통과가 이미 됐었죠. 이게 제가 볼 때 핵심입니다. 무슨 돈으로 살 건데 이게 지니어스 법이에요. 예산 중립적으로 한다면서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국방까지 엮인 이유는 뭐다? 이게 국가 안보 차원의 자산이기 때문에 군고에 에어갭에 안전하게 내가 20년간 보관해 줄게. 100만 개 모아와봐. 비축해봐. 내가 하드 월렛보다 더 안전한 거죠. 인터넷이 끊긴 곳에서 에어갭 상태로 보관을 해주겠다. 요 세 개가 비축할게. 무슨 돈으로 보관할게. 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니어스인데요. 무슨 돈으로? 요게 이제 최근에 김창익 작가님이 좀 업데이트를 했다.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
이게 이제 SDAC라고 약자로 쓰더라고요. Strategic Digital Asset Certificate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담보로 된 채권을 10% 의무적으로 보유하세요. 서클 같은 회사는 이거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이니까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수 효과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핵심을 얘기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사실 최근에 서클이란 회사가 막 단기에 올라온 게 이 영향도 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즉 서클이나 테더의 자회사나 요런 데가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예전에는 달러 예금이나 90일 미만의 단기 채권을 준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막 찍으면 안 되죠. 그 준비금으로 이제 갖췄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도 10% 정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세요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서클과 테더만 수혜사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은 빅테크랑 은행들, JP모건, 뭐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친구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뭐 산업대출회사 이런 형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 찍는 건데 이거를 안 할 리는 없다.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과거 회사들이 너무 빨리 해서 이제 철퇴를 맞았었죠. 그래서 이들이 자회사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서클 테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결국은 내포하냐면요.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빅테크를 사용할 때, 즉 제미니를 쓰든 챗GPT를 쓰든 뭐 테슬라를 쓰든 애플을 쓰든 이런 것들을 쓰려면 미국의 빅테크를 쓰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산다고요?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만 사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안 쓰면 너네 빅테크 못 써. 즉 미국의 패권을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예전엔 석유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K 뭐 의료도 있고 K-팝도 있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사게 하면 팔리겠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시행을 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고객들,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의 돈을 제미니 테슬라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들이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즉,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국 미국 패권을 이용하려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사야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 볼게요. 핵심은 무슨 돈으로였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권을 비트코인 담보로 해서 발행을 했네요. 근데 그거를 빅테크가 샀겠네요. 10% 산다고 했었죠. 빅테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준비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산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팔았으니까 돈을 받았겠네요. 빅테크로부터. 그걸로 미국 정부는 100만 개를 사겠다.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빅테크 돈이니까 뭐 세금 국민에게 받아서 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예산 중립적으로 비트코인을 차근차근 국방부 에어갭 안전한 창고로 금고로 보관을 해 나가겠다. 무서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부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되겠네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국채도 안 사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겠네요. 국방적으로도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범죄자들도 척결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가 세력들 미국을 이롭게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의 재산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지금 실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5월 14일자는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을 아마 큰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 7월 1일자부터는 아까 그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이제 10% 강제로 사게 실시를 한다. 그리고 7월 4일쯤에는 이제 경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게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요날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더 공론화할 가능성. 저도 7월 4일 무렵에는 뭔가가 있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지만 5월에 이런 게 있는다? 이런 건 좀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따지고 보면, 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은연중에 본인의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옵니다.
머리에 뇌에 없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온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행정부도요. 단어 사용을 통해서 이미 은연중에 이런 관련된 여러 개 번의 힌트를 저는 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란 전쟁은 종료가 됐다.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요거 작전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할 이제 승인 가능성도 없죠. 예산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쟁이 아니야. 그냥 방어적인 해방 프로젝트야. 이건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야. 근데 해방이란 단어가 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뭘 해방을 해야 될까? 해주는 걸까?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의 막힌 해협으로부터 원유 봉쇄로부터 해방을 해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군사 작전은 이미 종료가 됐다. 그리고 해방 프로젝트 방어적 성격의 미국의 호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해방이란 단어를 또 한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썼나요? 기억나시죠? 작년 4월 달 리버레이션 데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까는 프로젝트 프리덤이고 여기는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자유다. 뭐 이 해방이란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방은 미국의 경제를 기존의 글로벌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을 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지금 해방이란 단어, 해방, 미국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여기에 좀 꽂혀 있다. 이게 이제 거의 이 당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6년 7월 4일이 바로 경제적인 독립기념일로 선포할 가능성. 이것도 약간 해방의 개념이죠. 미국인들을 경제적으로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막 이렇게 횡포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해방을 해주겠다. 이 가능성이 높다. 어디로부터일까요? 뭐 중국이나 여러 제조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국채에 너무 의존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준다. 여기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줄 수 있고 자유무역 체제로부터도 우리는 분리했고 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로부터도 좀 이렇게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죠. 리쇼링이라고 했었고요. 에너지 패권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석유가 많은 나라 위주로 치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이제 독립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면 사람들이 국채 안 사줘도 이 담보, 미국이 최종 담보를 비트코인으로 하니까 다른 나라에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안보 자산으로서 보관, 뭐 이렇게 지켜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비축을 해 나가면 부채를 상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역할을 7월 4일 날 할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네,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날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날짜만 믿고 한 방을 하고 투자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큰 방향을 보면서 날짜는 조금 뭐 왔다 갔다 앞으로 하든 뒤로 당겨지든 그럴 수 있다. 다만 큰 방향을 보면서 묵묵하게 비축해 나가는 사람들의 보상이 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미국이 비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안보 자산으로 쓴다는데 이것보다 큰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지금 뭐 옆집, 뒷집 김 부장이 뭐 난리 부르스 인증샷을 보여주고 댄스 파티를 해도요. 묵묵하게 내 차례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공부한 분야,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묵묵히 매수하며 꾸준히 걷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싸게 살 수 있었고 상승장의 뒷자락까지도 오래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